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천재교의 월드인 이슈 시간입니다. 국제 유가를 좌우해온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오펙은 원유 시장 주도권 되찾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네, 오펙을 둘러싼 세계 석유 패권 다툼, 천재교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펙이 최근에 러시아를 비롯한 비회원국들과 손을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몸집 키우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3년 전부터 러시아는 이제 오페크 여괴 산유국 가운데 이제 제일 산유량이 많았죠. 예. 물론 이제 지금은 미국이 이제 그걸 추월하는 추세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서로 그 감산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6개월 동안 그 하루 120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그저께 보도를 했는데 그 오펙이 이렇게 러시아 등 이렇게 역외 산유국을 아예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관계를 공식화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지난주에 그 빈에서 서로 이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마 내부 진통이 많은 모양입니다. 반발도 많고 해서 오는 18일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협력하는 거를 이제 외신에서는 오펙 플러스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아예 공식화시키겠다 이제 뭐 이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세일유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오펙 영향력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좀 살아보겠다는 어떤 그런 그 노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오펙이 러시아를 포함해서 아예 새로운 이제 오펙을 창설하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뭐 러시아를 이제 끌어들이면 주도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이제 반발을 나서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지금 반응하고 지금 있나요? 뭐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같은 그 오페크 내 그 다른 회원국들이 뭐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사우디는 애시당초에는 아예 러시아를 그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재창업하는 걸 한 6월쯤 출범시키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워낙 반발이 거세니까 그건 포기하고 이제 조금 좀 이렇게 공식화시키는 쪽으로 좀 약화를 시킨 모양인데 사우디 석유 장관도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펙의 그 영향력이 약화돼 가지고 유가가 너무 변동이 심하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산유국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변동폭을 좀 줄여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속내를 드러냈는데 일단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계산이 복잡한 모양입니다. 예. 뭐 들리는 얘기는 일단 그렇게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좋지 않다 하는 뭐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네.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올해 오펙 의장국이 베네수엘라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내부 사정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이제 돌아가면서 오펙 의장국이 되는데요. 예. 올해는 베네수엘라가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하고 뭐 아주 각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 그 석유 제재를 시작을 했죠.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마두로 대통령, 트럼프가 아주 끔찍히도 싫어하는 그 사람의 신복인 군 장성 출신이 그 의장으로 지금 내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의장직을 받았죠. 네.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런 그 미국의 그런 좀 껄끄러운 그걸 예상을 한 모양입니다. 작년에 만났을 그 기자들한테 예. 오펙의 어떤 그 정치를 끌어들이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지금 많이 어려운 게 북쪽에서 압박하는 거다. 베네수엘라 북쪽이면 어디겠습니까? 미국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야말로 이제 오펙으로서는 베네수엘라 의장국이라는 게 더 큰 걸림돌이 된 셈입니다. 그렇네요. 네. 자, 오펙의 이제 창립 멤버인 카타르까지 올해 이제 탈퇴를 선언하면서 오펙의 네. 결속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사실 이 탈퇴 이후에 또 카타르가 미국에게 손을 건네면서 네. 마치 오펙과 이제 미국 정말 어떻게 더 이상은 이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억하시겠지만 보세요? 작년에 그 카타르가 이란하고 조금 좀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사우디가 발끈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 몇몇 나라들 규합해서 집단 단결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카타르도 이제 지금 고립이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하고 가까운데 카타르에는 지금 미군이 한 11,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고 공군기지도 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좀 애매했죠. 카타르가 오펙에서 빠지겠다 선언했고 아시다시피 카타르는 오펙 창립 멤버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200억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 카타르는 원유 생산량은 오펙의 한 2%가 채 안 됩니다. 예. 하지만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카타르가 빠져도 자기들한테 접근하는 건 뭐 나쁠 게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 의회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오펙이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예. 어제
미국 상원, 하원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원에서는 법사위원회에 오페크가 이제 이렇게 결속을 해서 이렇게 유가를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면은 미국 법무장관이 이거를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을 해서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상원 그리고 이제 상원도 법사위원회에 같은 법안이 이제 오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런 움직임을 아주 발빠르게 견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 오펙의 명성은 예전 같지 않고 이 원유 시장에서의 판도도 변화가 되면서 미국산 셰일유가 굉장히 좀 그렇죠.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관측은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뭐 오랜 동안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였는데 예. 세일유가 지금 뭐 엄청나게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애초는 2022년쯤 미국이 순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될 거다 이런 관측이었는데 이게 더 빨라졌습니다. 내년이면 될 것 같다는 관측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지난 40년 이상 미국은 그 에너지 수출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때 이걸 2015년에 이걸 풀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세일유가 이제 생산 단가가 낮아지니까 뭐 엄청나게 쏟아내니까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이제 생산 여력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오페크를 통해서 사우디를 이렇게 이제 마격으로 조정하면서 사우디하고 이른바 찰떡궁합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진 그렇겠네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좀 이렇게 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이 원유 시장을 이제 더 영향을 주면서 오펙에게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페크 사무총장이 그런 고뇌를 좀 토로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는 무역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이 되니까 석유 수요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이제 뭐 3월 1일 전에 안 만난다고 또 해가지고 지금 좀 어두워졌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전망이 어두워지니까 가장 많이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중국이만 거의 한 19% 정도로 수입을 하는데 전 세계 수출량에 이제 그 두 나라가 지금 뭐 중국도 지금 이제 경제가 좀 흔들리고 있죠. 네. 인도에도 그런 여파가 미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빨리 좀 무역 협상을 타결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트럼프가 밉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트럼프에게 좀 이렇게 또 구애를 해야 하는 그런 묘한 입장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원유 시장의 뭐 미중 무역 분쟁에다가 각국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한 복잡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원유 시장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뭐 오펙이 주도권을 다시 되돌려 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일단 우리 같은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유가 동향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유가가 좀 싸면은 좋은 거 그렇겠죠. 아닙니까? 예. 이제 오펙은 반대로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월가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사실 유가가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근데 유가가 오르지 않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좋기도 하지만 예. 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겁니다. 경기가 잘 나가야지 석유 수요도 많아지는데 예.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유가가 크게 뛰기는 어렵다. 특히 또 미국이 지금 세일유를 계속 뽑아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석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삼재규 연합휴백스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